예, 주말 잘 쉬고 계십니까? 9월 14일 일요일 주말방송 동공부시한 5%입니다. 자, 매일매일 특히 주말에 이게 저랑 같이 봐주시는 우리 투자 펠로우분들, 우리 찐 고객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자, 지난주 우리 기다리고 약간은 예상을 했죠. 시장을 쫓아가다 보니까 더 우리는 잘 간 건데, 이 대세상승 불국장이 박스로 뚫고 시원하게 파죽지세로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내년에 4,500, 내년 상반기 MSCI DM 편입까지 보면서 미국 버블링과 함께 4,500을 말씀드리고 있고, 근데 그 전에 항상 우리는 미리 걱정이나 미리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는 3,600, 3,900까지 PBR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는 증권사들이 조금 생기고 있죠. 자, 분명하게 지금 주포와 주도주가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항상 저는 수급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외국인들이 간만에 돌아와서 이제 9월 달에 급하게 사고, 특히 삼전 하이닉스로 반도체 주도주를 만들고 있죠. 근데 이게 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물론 반도체 들고 있지만 잘 보유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돈이 가고 진짜 시장에서 실전 빅머니들이 사는 그런 섹터 테만의 대장주 갖고 있는 게 이 상방 이 좋은 장세에서 찐 수익률의 관건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조금 더 봐주시고, 물론 그렇게 해도 뭐 급하게 하실 거 없이 매일매일 자 드리는 한 1, 20분짜리 그 2개 정도 영상 봐주시면 충분히 상방 사이클의 포트 대응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성장, 어닝 정책, 밸류 다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수급 위주로 말씀 많이 드려요. 우리나라 롤러코스터 특히 더 심하고 이 외국인을 대적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빅머니, 추세를 만드는 빅머니와 또 반대 수급 가져가는 지금 막 개미분들을 많이 팔고 계시는데, 이런 흐름들에 대한 수급 얘기는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사이클 잘 타는 게 투자의 본질인데, 물론 우리도 개미입니다. 우리도 개미지만 우린 그래도 속닥하게 우리끼리 막 절대 떠올리면 안 돼요. 뭐 그게 맞고, 이 빅머니를 추종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25년간 투자하는 사이클, 이것 때문에 제가 사이클 얘기를 드리는 거고, 4번의 큰 깡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실수들을 많이 피해서, 특히 지금은 선별돼서 하는 차별화 대상이다 보니까 우리 들어갈 것만 찍어서 가고 있죠. 자, 특히나 쏠림, 이 쏠림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얘기 드렸죠. 지금 알고리즘이든 마케팅이든 너무 자기 듣고 싶고 하는 쪽으로만 가다 보면,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사이클입니다. 상방 사이클도 계속 가진 않아요. 많이 오르고 적게 빠지고, 많이 오르고 적게 빠지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 막 쏠리거나 밑으로 쏠리거나, 특히 좌우 쪽으로 정치 정책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 다 얘기 드리더라도 쏠림을 같이 경계하시면서, 우리는 중용과 균형, 중용과 중도와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맞다고 봐요. 특히나 얼마나 앞에서 단타치고 이 변동성이 많아요. 뉴노멀 시대에서 우리 투자는 막 재미없는 것도 아니고 막 급하게 단타치는 것도 아니니까 그게 유니크한 빅스윙이다, 이렇게 한번 저는 빅머니를 추종하는 스윙이니까 빅스윙이다, 투자도 하고 매매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그죠? 이렇게 한번 브랜딩을 하고 싶은데 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정리하고, 특히 다음 주가 중요해요. 다음 주에 드디어 FMC가 있습니다. 야, 그동안 우리 허들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8월 달부터 오픈 AI가 막 버블이다, 미국 AI 버블링이다 하면서 자기는 투자 엄청 받고, 저는 이 오픈 AI, 샘 알트만이 전 체이싱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제일 난 놈이에요. 이분 때문에 23년에 AI가 시작됐고, 아마 지금 비상장이 버블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비상장은 버블링 맞는데, 상장되어 있는 빅테크나 반도체로 확산되는 거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파티를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뭐 과정에서 내년까지 봐야 되고, 잭슨홀 미팅 얼마나 또 마음을 졸였습니까?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그래도 AI 캐즘 아니었잖아요. 증빙이 됐고 박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9월 달에 빠진다는 얘기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특히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한번 파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막 안 좋은 쪽으로 쏠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린 잘 넘어왔고, 그 다음에 넘판 페이롤, 실업률, CPI, PPI 얼마나 걱정도 많았어요. 자, 이런 흐름 다 보면서 이제 8월달, 9월달 넘어오면서 우리는 상방을 만들고 있는데, 자, 단기로 봤을 때 이슈가 FMC가 거의 끝판왕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번에는 조금 조정이라보다는 변동을 약간 예상합니다. 그럼 또 팔아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큰 상방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보시고 우리 스타일 빅스윙상 어떻게 포트를 가져가고
해야 될지 말씀도 다 드릴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편하게 봐주시고요. 자, 우리 사이클 내에서 이제 9월 달에 이 박스 위에 신고가 잘 내고 있습니다. 우리 몸풀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시장 제이싱 잘했고, 자, 분명하게 빅머니, 특히 주도주와 주수급이 있습니다. 꾸준히 얘기 드렸던 외국인의 수급 얘기를 더 드릴 텐데 한번 면밀히 봐주시고요. 자, 9월 달에 4.6조면 역대인데 거의. 뭐 작년 하반기 판고도 역대지만 아직 9월 달 가지도 않았어요. 반밖에 안 지났어요. 이런 흐름을 계속 봐야 되고, 자, 신고가는 정말 중요하됐습니다. 뭐 남들 다 보는 중요한 신고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파동이 4년 만에 저는 제일 강하게 보다 보니까 막 단타하는 것보다는 크게 보시는 게 좋고, 그 사이 뒤에 것들은 종목 매매도 같이 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가장 중요했죠. 신고가 돌파하는 데 많이 도움을 줬는데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통의 어떤 의지를 저는 봤습니다. 한번 단기로 뭐 간보기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지금 주식하는 인구가 1600만 얘기하잖아요. 이거 사실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500만 600만이었어요. 그 예탁금 20조짜리가 7조까지 는 거고, 그 정도로 지금 뭐 나쁘게 보면 별로 할 게 없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특히 롤코가 심하니까 그 코스닥이 반인 200조가 서학개미들 가신 부분도 물론 수급점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서 전 충분하게 힘을 더 얻어가고 디스카운트가 탈출하고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흐름상 괜찮아요. 자, 반도체 외에 다른 쪽에서 순환매가 분명히 돌기 때문에 찐 수익률 게임이 나온다. 자, 우리 포트는 매일매일 얘기 드립니다. 뭐 진짜 파트 더 넘어가시면 유튜브도 되게 안 된다 하더라고요. 워낙 다 유튜브를 하니까 정말 힘들잖아요. 예전에 뭐 TV 드라마 보더라도 시청률이 지금 거의 안 나오거든요. 1인 미디어 시대에서는 자기들의 그걸 다 가지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오히려 구독자 늘고 특히 멤버십이 좀 늘고 계십니다. 어쩌면 좀 많이 인정을 받았다는 느낌도 들고, 막 힘든 가운데서 제가 하는 이제 빅수급 빅스윙하는 방법이 저는 시장을 맞다 봐요. 예, 그런 부분 한번 같이 정비해 가면서 올해도 더블 이상 계좌 잘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로봇, 화장품, 엔터, 예, 조선까지도 말씀드리고, 포트 딱 짜면 3개, 4개. 좀 갖고 가더라도 10개,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방이 아니라 소박, 중박, 예, 꾸준하게 모아가시는 게 진짜 맞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 자신감 꾸준히 가지시면서 단기 등락은 다 챙기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잠깐 미국 보면 잘 넘어갔어요. 0.4% 또 올랐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 FMC 플러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어요. 약간 변동성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9월 달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잠깐 볼까요? 금요일날 나온 거잖아요. 이 부분도 보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여전히 관세와 물가에 대해서 미국 서민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물가가 너무 높아요. 살인적이거든요. 미국은 물론 주식을 70% 하시기 때문에 장을 올리면 서민들까지 좋아하겠지 하지만 물가가 너무 높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쏠려서 가잖아요. 쏠려서 가다 보니까 단타하거나 개인들 하시는 종목이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미국이 가장 정시가 중요하겠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약간 서민이나 이쪽 표층도 신경 써야 되는 거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어쨌든 소비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50 넘으면 긍정적입니다. 근데 55까지 갔다가 예상 54를 했는데 51까지 빠졌어요. 50에 간당간당한 거죠. 이런 걸 55 넘어가 있네. 어쨌든 소비 쪽이라든지 관세 물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서민들은 걱정을 좀 하는 게 있다. 자, 특히나 특징주가 마이크론이 지금 신고가 났어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반도체가 확산이 되면서 작년에 물론 살짝 우리 모듈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AI 확산이 되면서 반도체 파티가 시작됐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라클, 브로드컴,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봐야 되고, 특히 마이크론이 신고 갔다는 얘기는 잠깐 볼까요? 한이슨 신고 갔잖아요. 근데 삼전이 못 갈 게 없어요. 삼전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꿈쳐둔 거야. 외국인이 이제 꿈쳐둔 맛집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걔들이 수익을 볼 거라 봅니다. 자, 마이크론도 지금 신고가 터쳤어요. 이런 부분에서 아주 멋있게 올라오고 있고, 근데 작년 하반기에 다 빠졌단 말이에요. 작년 하반기 우리나라 삼전, 우리나라 반도체, 한이스도 많이 떨어졌다가 이대로 제대로 관세든 정책이든 뭐 중국 뭐든 또 HBM이든 뭐든 이런 부분이 약간이 확장이 되면서 새롭게 저는 반도체가 주도주로 글로벌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일본 다 반도체 좋아요. 그런 면에서 반도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계속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도 올랐어요. 물론 제가 빅테크에서 약간 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테슬라도 빅테크고 내용들이 자율주행도 있지만 저는 약간 늦게 보고
물리 AI 중에 차라리 이제 휴머리 로봇이 손이 보시면 이제는 거의 사람 손처럼 비슷하게 됐어요. 어차피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뭐 법에 대한 부분이든 제조업에 대한 부분이든 훨씬 더 빨리 클 거다. 자율주행보다 빨리 클 거라 보면서 로봇은 제가 단기든 중기든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마이크론도 신고가, 하이닉스도 신고가, TS는 신고가, 딴 나라 뭐 중국 돈보다 다 신고가. 삼전이 못 갈까요? 삼전 얘기 드릴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황도 중요하고 삼전 입고 있는 패시브도 중요한데, 자, 삼전을 작년에 하반기 때 아까 보셨겠지만 상반기에 올라갔어요. 88,000원, 89,000원 가다가 삼전이 하반기 우장창 떨어졌어. 4만 5만원까지 빠졌잖아요. 반타작 내버렸는데 윈터 이즈 커밍. 근데 사실 그 사이에 미국 엔비디아는 좋았거든. TSMC도 괜찮았거든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롤코 외국인들이 만드는 수급적 큰 출혈이라 봅니다. 이래 털고 나서 또 마침 또 우리나라가 안 좋게 비상경까지 터졌네. 정치가 또 난리 났네. 더 털은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힘들었던 분들이 더 또 미국으로 가시고 작년 어땠죠?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그렇게 털고 나니까 작년 꼴찌하고 올해 상반기 1등으로 가는 겁니다. 올해 내내. 올해 제일 저는 강하다 봐요. 자, 외국인들이 볼 때 우리나라 볼 때도 삼성전자가 사이클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삼전이 같이 올라가요. 그럼 코스피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삼전이 가면 우리나라 코스피 안 간 적이 없어요. 항상 커플링이었고 또 마이크론도 커플링이었는데 갑자기 23년이랑 작년에 하이닉스가 삼전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하이닉스 잘 갖고 있었어요. 엔비디아 하이닉스 한미 작년에 갖고 수익 나고 올해 다 팔았는데 한미는 좀 그랬지만 이런 부분에서 2년째 AI 반도체가 좋고 출렁거렸지만 올해도 좋아지는 3년째 AI 버블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 내년까지 볼 거라 보고 이제는 반도체 확장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가져갈 거라 보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는 외국인이 만든 거예요. 수급적으로. 예전에 보시죠. 사이클을 타는 걸 알기 위해서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냐면 닷컴 버블 때. 닷컴 버블 당연히 매물이 필요하겠죠. 그때 똑같습니다. 97년에 IMF로 박살내고 98년, 99년에 삼전 이렇게 올라갑니다. 물론 더 갔던 거는 코스닥과 엄청나게 수백 배 난 게 많았는데 어쨌든 2년 동안 올랐어요. 그리고 닷컴 버블 터졌죠. 중국 때문에 항상 얘기드렸던 2003, 4, 5, 6, 7, 4년, 5년 동안 계속 올라갑니다. 또 딴 것들이 막 주도주로 올라왔지만 삼전과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수익을 냈어요. 떨어지고 또 올라가죠. 이때는 이제 Q1, 2, 3 풀고 그때 뭐였죠? 서버, 데이터 서버 나올 때인데 그때도 삼전이 4년 내로 올라가고 그때는 코스피보다 삼전이 더 올라갔어요. 그 조정을 받고 이때는 이제 트럼프 일기, 문통 일기 때 또 엄청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1년 만에 빠진 적이 없어. 이 사이클이 돌아온 게 AI 그 반도체 사이클이든 우리나라 사이클이든 삼전은 이렇게 2년, 4년, 5년, 4년, 2년, 또 2년. 이때는 이제 코로나 이전인데 이때도 2년 오르고 1년 만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작년에 이렇게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이게 왜 했을까요? 코스피 지수 만들었지만 외국인들이 좀 결론적으로 수급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봅니다. 그렇게 만들고 흔들어대니까 도저히 힘들으셔갖고 200조나 건너간 거지, 미국으로. 그런 수급도 따로 봐야 되겠지만 올해 이 부분이 이제는 빠졌다 털었기 때문에 저는 이 슈팅이 제대로 나올 거라 보죠. 자, 우리나라에서 PBR 얘기 자주 드렸지만 삼성전자 PBR이 지금 1.2배입니다. 파운드리, 레거시 디램, 낸드,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재용부터 이제 스마트폰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도 앞으로 AI 갈 거예요. 애플이랑 삼성 같이 봐야 되는데 애플도 올랐어요. 금요일날. 이제 1.2배야. 그리고 이거 진짜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PBR 제가 올해 상반기 때 안 좋을 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0.8배 사야 된다. 0.8배에서 역사적으로 저점 맞았잖아요. 20년간. 그랬는데 이렇게 올라갔던 2007년 닷컴 버블 전에 그때는 PBR 1.6배? 1.5배, 6배 갔어요. 한 7배까지 갔나? 그 다음 2011년 그때 서프라임 터지고 2년, 3년 올 때도 1.6배, 1.5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 1기 때, 그 다음 트럼프 1기 때도 그때 1.3배까지 갔어요. 1.3배, 1.5배잖아요. 닷컴 버블 때도 1.4배, 1.5배 갔어요. 근데 지금 어때죠? 지금 1.1배입니다. 1.1배인데 이번이 1.3배, 1.5배 못 갈까요? 올해 제 하반기 때 1.2배, 1.3배를 말씀드리면서 3,600, 3,900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AI 버블링 중에 우리나라 정책도 큰 흐름 괜찮으니까 충분히 저는 간다 봅니다.
이름이 단기로 출렁거리고 다음 주 FMC 봐야 되겠지만 이걸 놓치지 마세요. 우리나라 뭐 하이닉스 좋지만 삼전 플러스 지수 ETF 이게 가장 기본이 돼야지 딴 쪽으로 예전도 그랬지만 딴 종목들이 막 올라오면서 찐 수익률 교육이 펼쳐진다. 이 큰 흐름을 잡으시란 얘기야. 미국에서도 보고 삼전 PBR이나 이 외국인 흐름 보면서 거기서 반도체 로봇선처럼 꼭 들고 있었던 봅니다. 자, 달러 10년물은 괜찮았고 다음 주 FMC는 중요해요. 꼭 보셔야 돼요. 자, 요거는 한번 근래 보시는 분이나 계속 보셨던 분들로 한번 정리하세요. 자, 올해 뭐 작년도 그랬죠. 뉴노멀 하도 많이 생기고 새로운 사이클이 바뀌어서 새롭게 AI 사이클 나온 것도 구분입니다. 금리와 경기안 보셨던 분들은 몇 년 동안 틀리셨어요. 근데 지금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AI 슈퍼 혁명이 수십 년만 왔기 때문에 신냉전이 왔기 때문에 미중 패권이 붙기 때문에 완전히 따로따로 보시라 했잖아요. 이러니까 따로따로 보니까 안 좋게 보는 사람은 계속 안 좋게 보이고 좋게 보는 사람은 계속 좋게 보이고 투자가 더 힘들어지고 왔다 갔다 더 심한 겁니다. 그죠? 거기에서 우리 기준은 뭐죠? 우리 기준은 큰 돈 따라가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해요. 이 수급을 읽고 그 채식만 잘하면 암만 딴 데서 이것저것 정치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투자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는 오래 보신 분은 아실 거고 계속 저는 그렇게 추구할 겁니다. 경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정치, 정책,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우리 다 봐야 되죠. 전문가는 아닌데 약간 얕아가지만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 기준은 빅스으로 잡고 있죠. 이는 꾸준히 들이더라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뭐 세상 얘기니까. 자, 가장 큰 부분은 뭐였습니까? 작년에 미국 트럼프 쏠리고 정책을 보아하니 뭐 관세도 얘기했고 감세도 얘기했으니까 원래 미국은 재정을 감축합니다. 달러가 떨어졌던 이유가 지금 30조 달러 있던 게 지금 요번에 오빠법 되면서 36조, 37조까지 재정부채가 더 늘어버렸잖아요. 얘들은 빚을 갚을 생각이 없어요. 빚을 갚는다는 게 아니라 성장을 더 키우든지 자기들이 감사하면서 부채를 더 늘리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다가 이 관세로 삥을 뜯는 거예요. 자기들은 재정을 더 늘리고 돈을 더 풀고 다른 나라에서 돈 뜯어가지고 이제 동맹이 없잖아요. 그 돈으로 메꾸겠다는 거야. 약간 나쁘잖아, 그죠? 그런 면에 더 복잡해지는 면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감세하면서 특히 관세, 딴 나라 삥 뜯으면서 성장으로 키우고 규제학파에서 막 더 키우겠다, 버블링 만들겠다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달러하고 특히 제조까지 부채를 나잖아요. 딴 데 지금 온갖 패권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제조 패권이 무너져서 옛날에 그 영국이든 네덜란드 무너졌기 때문에 제조까지 막 빨리 들고 싶어 한 거야. 딴 나라에서 하면 훨씬 더 싸게 만들 수 있는데 자기 나라 만들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최소 몇 배가 드는 거야. 리쇼어링 하는 게 쉽겠습니까? 저는 결국 리쇼어링이 자기 동맹들과 함께 니어쇼어링이나 프렌들리 쇼어링이 확대된다 보는데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 트럼프 정치가 거칠게 쓰다가 이런저런 급등락을 만들고 있고 다행히 근데 트럼프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내년 선거도 있지만 조금씩 이래저래 약간 묻어내지고 있다. 좀 물러나고 있다. 타코 트럼프 되고 있다. 이게 정말 투자할 때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게 극단적으로 다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원래는 금리를 못 풀어요. 근데 금리까지 막 압박하면서 연준 압박하면서 금리를 인하를 좀 한다니까 물론 그 전에 파월이 좀 뗀뗀하게 더 강하게 한 것도 있죠. 저는 조금 빠지는 건 당연히 보지만 앞으로 말씀드릴 FMC에서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라는 거야. 미국은 이런 것 때문에 달러 떨어지고 쉽게 금리 인하를 못했기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 했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금리는 인하겠지만 오히려 다른 나라 쪽이 미국 빼고 경기 좋은 데 어디 있습니까? 다 안 좋았는데 미국 관세 올리고 관세나 버블링 때문에 이 금리가 올라갔고 경기가 더 안 좋았던 건데 금리를 팍팍 내리고 돈도 팍팍 푸는데 금리를 팍팍 내리고 유동성 그 다음에 정책 재정책 돈을 팍팍 풀면서 경기가 완전 바닥에 있는 걸 유럽도 살리고 중국도 살리고 일본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살려야 되는 절대절명의 금융이 상방 만드는 시기입니다. 여기에서 경기 살고 정시 올려서 민생이 좋아지는 건 내년 이후의 일이에요. 내년 이후의 일입니다. 원래 금리도 내리고 실제로 민생이 가기까지 최소 1년이 걸리거든요. 그 점에서 사실은 앞으로 민생이 좋아지는 것은 다음 일이지만 우리처럼 금융 사이클 보는 사람들은 이 금융에 대한 흐름, 재정에 대한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리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뭔가 이벤트 드리븐으로 관세 뜯고 삥 뜯고 동맹을 괴롭히고 있지만 저는 서서히 조금씩 예전보다는 그렇게 거칠게 하지 않고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 흐름도 다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온갖 지금 버블링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리한 정책을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미중 관계도 보고 또 중간선거 내년에 염두에 둬야 되고 특히 동맹 관계도 막 삥 뜯고 있는데 저는 이제 조지아 공장이라든지 지금 대미 투자에 유로 우리나라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조금은 약간 강하게 나가는 게 맞다 봐. 트럼프가 예전처럼 그렇게 거칠게 못해요. 뭐 이거는 제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점 때문에 미국은 금리 인하를 뭐 한 번, 두 번 할지 세 번, 네 번 할지 모르겠지만 이 정책과 함께 출렁출렁거리면서 쏠려서 그냥 계속 갈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비미국에서 말씀드렸던 돈이 들어가면서 뭐 제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도 미국은 기준이 있고 다른 나라 쪽에서 오히려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자산들이 상승되고 있다. 자, 유럽이 있죠. 유럽이 보니까 결국은 프랑스가 국가 시용금이 강등됐어요. 그 재정 부채가 지금 120%까지 올라간다 그러던데 그 상당히 큰 나라죠. 예전에 피그스도 그랬지만 뭐 그리스랑 비교할 건 아닌데 여전히 저는 요번에 또 이제 그 BOE도 말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큰 흐름은 아니다. 예, 금융 시스템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이 독일까지 돈 풀고 있잖아요. 이 독일이 원래 짠돌인데 정말 짠돌인데 코로나 때 살짝 풀었지만 이제 아예 그냥 펑펑 풀면서 경기를 본격적으로 부양하고 있다. 어차피 걔들은 각자 도생입니다. 예, 금융 시스템은 그래도 건전한 가운데 각자 나라별로 등락할 수 있겠지만 큰 흐름상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금 EM 중화권 내에서 지금 신고가는 걸 보셔야 돼요. 글로벌적으로도 중국이 좋고 중화권 좋고 특히 중국도 죽었다 살았기 때문에 신고가하고 올라간 흐름. 제가 볼 때는 이번 AI 반도체 사이클을 통해서 중국이 엄청 올라오긴 할 거예요. 빅데이터는 걔들 확실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으로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는 사이클상 물론 그 뒤에 또 반도체나 우리나라 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요번에 단기 사이클 때 최대한 수익을 많이 내셔야 된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도 뭐 절대 절명이겠죠. 자, 우리나라는 정책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더 올라갈 수 있고 글로벌 제일 싸다. 작년에 제일 고생했고 다 떨어져 나왔고 외국인과 함께 뭐 민생은 지금 좀 힘드시겠지만 정말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1.3, 1.4 내년에 1.5배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수급 쪽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앞에 얘기 다 드렸기 때문에 빼고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수급 쪽으로 반대에 있는 분들이 틀리는 과정인데 그 가운데서 제가 보는 미국이 너무 쏠리지만 고립주의로 가면서 비미국이 올라가는 흐름을 서서히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떤 미국이 FOMC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비미국 쪽에 있는 흐름들은 조금 출렁거려도 조금 덜 걱정하시는 게 좋다. 이 양을 조금 적게 분산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유럽 이슈, 중국, 그다음 중동.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의 패권이 완전하지 않고 사자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딴 데서 도전식 들어오는 게 러시아 잡으려도 안 잡히잖아요. 푸틴도 말 안 듣잖아요. 인도가 이 쿼드로 붙어서 되게 이 국방이 되게 중요한 나라인데 또 말 안 들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인도한테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지 말라 했는데 말 안 들으니까 야 동맹들 유럽도 불러가지고 야 러시아도 제재해야 되겠지만 인도나 중국도 다시 그 우회적으로 관세 때려. 자기들은 안 하면서. 그런 부분이 동맹을 막 조지고 대미 투자하라 그러고 우리나라다 보니까 3,500불을 돈 바로 꽂아라 그러던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말하는 견제가 되겠습니까? 미국 말고 딴 나라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이 동맹을 막 때리고 뭐 나중에 물론 걔들이 뭐 관세가 녹는다 말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동맹 관계도 미국은 계속 거칠게는 못할 거라 봐요. 향후적으로 물론 지금 중동이 오펙이 증산하면서 말은 잘 듣고 있어도 이런 브릭스라든지 중국 외 반미 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굵직굵직하게 미국 흐름들을 흔들고 있다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번 사이클 AI 버블과 정책 좋아지는 사이클 유동성 장세에서 비미국에서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 봐요. 물론 미국은 계속 봐야 되겠지만 거기서 뽑을 것만 컨텐츠 모멘텀 뽑아보고 자, 결론적으로 정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멀티 복잡하 어려워. 너무 어려워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왜 그렇게 열심히 보시고 실시간 뭐 새벽에 틀어놓고 보시고 1600만이나 보고 뭐 그렇게까지 50억을 막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그래도 열심히 보고 이코노미스트나 펀드 매니저나 트레이더 하는 분이나 정치가 다 보고 약간의 참고를 하지만 어떤 수급을 보고 이 추세를 따라가는 거는 이 빅스윙상 제가 그래도 꽤 좀 한다고 괜찮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는 안 쏠리는 실용적인 시장주의자로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이번에 8월달, 9월달도 막 올라올 때 지금 개인들 막 파고들고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화랑장에 대한 그런 투심이 막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야. 외국인들이 확 치고 들어오잖아요. 36조 팔다가 지금 이제 6월달 12조, 9월달에 4.5조 사고 있지만 아마 FMC 다음 주 수요일날 목요일이잖아요. 그때 저는 한 번 더 월화는 더 칠 수 있어요. 위에 한번 제대로 반대로 봤던 숏이나 공매도를 틀 수 있습니다. 이 비관론자들은 여기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 특히 매일 제가 챙겨드리는 트럼프의 부메랑도 있어요. 미국이 약간 오바되고 안 좋았던 여러 가지 안 좋았던 부분을 파고들기 시작하면 정말 불안감 키울 수 있어요. 야, 정말 세계가 그래? 트럼프가 그래? 우리나라 큰일 났네? 온갖 자극적인 말로 내가 공부를 깊이 하는데 불안감만 계속 커져. 시장 전체를 안 보니까. 그 비관론자는 원래 토론에서 이겨요. 안 좋은 얘기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피해야 되니까 토론에서 이기는데 결국 그 단기적인 흐름을 이기고 큰 흐름 보시는 긍정론자는 돈을 법니다. 오래된 격언이죠. 비관론자는 토론에서 말빨로 승리하지만 결국 돈 버는 거는 긍정론자라는 얘기지. 지금 상방정시 큰 흐름에서는 긍정론자가 꼭 되셔야 됩니다. 예전 말씀드렸던 너무 깊이 파지 마세요. 양쪽 좌우 쏠린 것도 문제지만 위로든 밑에로든 특히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면 특히 바이오도 그렇고 그게 다 안 좋아하거든요. 알고리즘 보실 때 유튜브 보실 때도 두루두루 보고 우린 사이클 타기 위해서 투자의 어떤 편견을 안 가지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비관론은 닥터둠이 있죠. 닥터둠 너무너무 강하게 얘기했는데 한 2년 3년 동안 계속 안 좋게 얘기해. 근데 3년 4년 지나면 사이클 안 좋아 떨어질 수 있잖아요. 내년에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2년 3년 동안 계속 안 좋게 장 빠진다. 닥터둠 그때 소환돼서 막 추앙을 받아요. 야, 드디어 맞췄구나. 드디어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고요. 아니 2년 3년 내내 올랐다가 사이클에서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올랐을 때 기회비용 날린 건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인간 본성은 위험할 때는 피하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도 안 좋은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시겠지만 제가 들었던 빅스급상 큰 사이클상 이 닥터둠보다는 지금은 버블링에 편승해서 키우시는 게 좋아요. 제가 들었던 올랐다 빠졌다 하는데 이 화랑장이 왔을 때는 본인도 본인을 잘 못 믿을 수 있어. 저도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항상 점검하면서 시장 체이싱을 하는 거지 무조건 100%입니다. 간다. 일대 절대 말씀 그렇게 안 드려요. 큰 흐름 보면서 우린 시장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의 사이클이나 경력이나 시간에 쌓여서 자기에 대한 신뢰가 더 쌓일 거예요. 좋을 때는 뭐죠? 짧게 치지 말라 있습니다. 절대 단기익질에 유혹 이기세요. 지금 마지막에 좀 얘기를 드리려 했는데 어쨌든 3600, 3900, PBR 1.2에서 1.3배를 본다는 얘기 드렸고 우리나라 정책 믿으셔도 됩니다. 약간 아쉬운 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만 제대로 되면 여기서 PBR 1.2배 그냥 사실 1.2배면 한 600% 올라야 되거든요. 그 정도는 뿅 뛴다고 저는 보는데 이거는 좀 시간에 걸릴 거라 보죠. 정책, 주포 주포는 제가 워낙 자주 얘기 드렸으니까 외국인 아까 등락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36조 올해 들어 6월부터 이제 12조 저는 한참 남았다 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인이 사더라도 외국인이 그때 2020년 같은 케이스는 동학개미에서 사지 외국인 사진 않았어요. 이번은 뭐냐 개인들이 다 빠졌어요. 개인들이 동학개미움도 빠져서 서학개미협이 쪽 하시고 또 작년 올해 개인들이 다 틀렸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예전처럼 사이클상 주포로 돌아올 수 있다 봅니다. 얘들이 지금 주도로 잡았어요. 얘들이 자기들이 주도해서 어쨌든 나중에 막 버블돼서 올라와서 대중 들어올 때까지는 얘들 흐름들이 만들어갈 수 있다 봅니다. 그렇게 돼야 얘들이 빨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도는 외국인 보면서 반도체 플러스 딴 섹터를 계속 챙기시면 돼요. 지금은 스상학개미 가시고 롤코마 힘들고 여전히 뭐 국장탈주 진흥순환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문명이 차별화돼서 가는 것만 갈 거예요. 근데 개인 예탁금이 70조가 지금 딱 돼 있는데 향후조는 신고가 나는 77조 78조로 서서히 확 가는 거 아니에요. 서서히 올라오는 거 좋아지는 그런 흐름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말씀드릴 부분이 FMC인데 FMC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때 미국 경기와 AI 사이클이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AI 좀 괜찮다 봐. 근데 미국 경기에 대한 부분이 제가 세 가지 시소 말씀드리면서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이 페드에서 지금
9월 달은 당연히 25bp 인하하고 50bp는 아닐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연달아 한다고 보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또 79% 25bp 인하하고 10월 달에는 74% 그 확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에 9월 달에는 점도표를 찍습니다. 자, 7인의 연준 위원과 나머지 그 총재들 있죠. 지역 총재들 모여서 이렇게 금리 내린다고 예상치를 찍는 점도표가 나와요. 3개월 한 번씩 나오는데 이 점도표가 지금 시장 기대가 제가 볼 때는 살짝 위로 쏠렸다 했잖아요. 살짝. 그러면 점도표 내에서 3번 연속이 아니라 3번 연속이면 얼마죠? 올해 말까지 3.5까지 3.75까지 떨어져야 되잖아요. 3.75 내외로 나와야 되는데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한다. 그렇게 점도표가 찍히면 시장에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실망하겠죠. 시장 실망하고 조정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에 말했지만 미국과 비미국을 따라 보시라 했잖아요. 미국은 어차피 얘들은 원래 사실 이것저것 다 욕심부려서 하려다가 재정부채 이쪽 때문에 물론 배센터가 많이 쌓고 있지만 금리를 그리 쉽게는 못 내려. 물론 지금은 경기가 꺾인다기 보기보다는 파월이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 인슈런스 컷 금리 높기 때문에 살짝 내려주는 그런 흐름이라 보는데 한 두 번까지 괜찮아요. 근데 그 차이가 3번 보는 시장과 한 2번까지는 볼 것 같은데 그 흐름의 시장 차이가 어떻게 시장이 출렁거릴 거냐. 이게 다음 주에 저는 관건을 봅니다. 그럼 미국은 한번 단기 조정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근데 9월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본다는 분은 경기가 완전히 꺾인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랑 관세 물가가 확 올라가서 물가를 금리를 못 내린다 이렇게 보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경기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물론 트럼프 정책 관세 물가랑 연동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착륙이 되더라도 경착륙이 확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물가가 쉽게 안 잡혀서 금리를 쉽게 못 내려준다든지 이런 양극단으로 갈 확률은 저는 작게 봐요. 일시적으로 FMC의 시장 기대보다 좀 다른 애에서 출렁거릴 수 있지만 추세상 저는 문제가 아니라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했던 여전히 탔고 트럼프라 봅니다. 어차피 자기가 고용이든 관세든 물가 같은 것들은 내년에 선거도 봐야 되고 서민도 챙겨야 되고 자기랑 이번에 뭐 조지아 공장도 있지만 자기 정책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또 동맹과도 필요한 힘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될 수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FOMC에 출렁거릴 수 있지만 이게 추세 하락의 본격적인 신호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국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비미국은 다른 쪽으로 비미국들은 다른 쪽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의 출렁거림이 이왕 덜할 거다.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크게 가고 있고 반대되는 세력은 틀고 있는 이 반도체. 자, 말했던 하이닉스도 물론 괜찮지만 삼정 기준으로 크게 좀 봐주시고 1.5배 가면 여기서 최소한 30-40% 더 올라가야 돼요. 5만원 중반 사신 분들은 9만원 10만원이면 70-80% 더블까지도 볼 수 있다 봅니다. ETF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FOMC 있더라도 저는 사고 팔고 하는 게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 했듯이 그죠. 그동안 뭐 사고 팔건 분이 잘 맞으셨나 모르겠는데 항상 상방 사이클에는 큰 흐름 큰 주도주는 들고 하시는 게 좋다. 자, 바이오는 지금 막 갈 때 오히려 출렁거리고 있었죠. 물론 상방은 잘 내고 있는 출렁거리는 바이오 중에서 우리나라 한류는 수급적인 면이 좀 있겠지만 화장품 엔터 우리 제일 대장만 들고 있습니다. 잘까지 하시면 좋겠고, 자, 푸드 뷰티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대장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약간의 순환매가 확장되는 모습 나오는 거는 괜찮아요. 계속 키우시는 겁니다. 반도체, 바이오, 한류 꾸준히 저는 뭐 더블 나 있고 수십 프로 나 있지만 단기 출렁거려도 키우시는 주도주라 좀 봅니다. 자, 근데 조선주. 자, 조선주를 러트닝이 또 얘기하고 3,500불을 바로 꽂아. 뭐 유럽하고 우리나라 압박 들어온다 저는 보는데 어쨌든 딴 거보다 신규 주고 말씀드렸지만 바닥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올해 정책 때문에 출렁거리더라도 마스가 조선은 해야 된다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돈이 바닥 들어왔기 때문에 잘 키우시면 이런 것들이 더 크게 클 수 있어요. 그죠? 막 올라가는 거 사기 힘드신 새로운 분들은 이런 것도 밑에 잡기는 괜찮은 그 가격대죠. 물론 우리 말한 것보다 좀 더 올라오긴 했습니다. 자, 로봇. 자, 로봇은 수급이에요. 수급인데 큰 흐름도 괜찮지만 제가 보는 거는 FOMC 이전에 월화 정도의 슈팅 한번 딱 넣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50% 수익돼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번 분익절을 딱 하고 현금을 약간 들고 FOMC 맞으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야. 그 시장이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건 최적 시나리오겠지만
꼭 그렇게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30% 이상 수익 나 있지만 슈팅 나오면 부분익질해서 FMC전에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일단 저 계획이지만 혹시나 그렇게 안 되고 출렁거리더라도 단기 조정은 우린 홀딩 하겠다. 자, 빅수급들 두 번 적어놨네. 자, 그 외에 제가 뭐 관종주로 정권주 꾸준히 얘기 드렸던 2개 정도 있잖아요. 그 2주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차, 유배 같은 배당 주식들 길게 보는 것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어떤 분 은행을 되게 좋게 보시는데 저는 이제 구조조정 때문에 그래요. 근데 증시가 막 빠지는 게 아니라 쏠려서 가다 보니까 뒷단은 부러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이든 다른 산업이든 은행이 물론 되게 좋고 배당도 좋아요. 근데 저는 구조조정에 대한 흐름 때문에 항상 그럼 은행주가 자기 이득을 좀 나눠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은행주는 막 나쁘진 않는데 추천드리진 않고 차라리 정권주가 괜찮죠. 아니면 말했던 것들 현대차, 로봇플러스, 배당주 이쪽을 아마 중기 배당주나 지금 흐름에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 35분 정도 걸렸는데 어떻게 들으셨을지, 자신감 가지고 크게 상방 가고 키우면서 약간 빅스윙 매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수백억 꾸준히 들고 있는 것도 지금 더블 몇 배, 또 지금 서로 산 것도 키우고 있지만 새 종목도 나올 거예요. 새 종목 나오면 또 거기에서 또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키우면서 또 크게 새 종목을 발굴하자. 자, 다음 주 나올 거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이제 베센트와 중국의 흠화퐁이 또 만나겠죠. 만나는데 이렇게 하면서 11월 달까지 넘어갈 거고 10월 달 APEC에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날 겁니다. 만나는데 또 지금 둘이 만나기 전에 뭐 반도체 규제를 뭐 중국이 뭐 미국은 한이 많이 그러고 있는데 그런 건 둘이 만나기 전에 기싸움 같은 거예요. 자, 다음 주 수요일인데 우리나라 목요일 아침에 나옵니다. 아침에 FOMC 파월, 특히 점도표 시장 기대별로 3번 일지 저는 한 2번 정도 찍힐 것 같은데 그 출렁거리면 대응을 하자. 메타 플랫폼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BOE 유럽 볼 수 있는 영국 중앙은행이죠. 자, 일본도 좀 봐야 되는데 뭐 지금 말씀드리긴 좀 복잡하니까 일단 BOJ 우에다 아마 새롭게 뭐 총리가 나올 텐데 우에다 총리도 한번 저는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변동 볼 수 있는 금요일날 미국 선물옵션 만기일인데 크게 만들었던 것들이 아마 요번에 한번 살짝 변동성을 주지 않을까. FOMC랑 붙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같이 한번 봐주세요. 자, 하나 그 기술적으로 봐드릴 거는 미국의 선물옵션이 파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동안 잘 괜찮았는데 미국 살짝 출렁거리더라도 로로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있지만 로로버가 뭐냐면 만기일이 3개월마다 돌아와요. 그래서 3개월 만기일 되면 끝나는데 만기일은 그게 상품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연결해서 다음 3개월 뒤에 차월물로 넘겨야 돼요. 근데 차월물로 잘 넘어오면 돼. 그걸로 끝내서 왕창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미국 증시는 로로버 한다. 이 흐름 상방번 흐름을 똑같이 넘긴다는 거예요. 로로버 비용이 많다는 얘기는 지금 상방 보고 신고가 하고 있는 미국들이 많잖아요. 얘들이 상방 추세를 유지할 확률이 높다는 거야. 좋죠. 그러니까 미국에 출렁거리더라도 상대적으로 비미국은 조금 나은 편으로 이런 파생 옵션에서 포지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나라 정치나 정책 얘기, 특히나 트럼프도 그렇고 제가 만나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는 제가 암만 친하고 뭐 같이 주식 들고 있고 오래된 그런 분들이라도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면은 정치 정책 측면도 제가 드리는 의견도로 봐주시고 이 정시를 올리는 거 있죠. 미국도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비미국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제일 싸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거 정시 안 올리고 경기 부양 이쪽으로 안 하면 다른 쪽에 지금 뾰족할 수가 없어요. 이 정시라는 게 그날의 국간 상태, 경제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그게 올라와야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한류도 뭐다 하는 것들에 이 돈 가방이 좀 돈이 좀 쌓이는 거예요. 기업만 좋다 보지 마시고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물 경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은 사실 또 세부적인 부분이 필요하죠. 글로벌 부양 경기 시대에서 우리나라 정말 싼 데서 제대로 1.3배에서 1.5배 갈 수 있는 이 큰 상방 기회를 단타 시절보다는 그에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힘든 시기 많이 거쳤고 잘 버텼고 대장도 찾아가면서 계속 이번에 커가는 과정을 꾸준하게 우리 고객들과 함께 같이 가고 싶습니다. 자, 주말에도 오늘 또 막 불이 나게 열심히 얘기 좀 드렸는데 한번 더 편하게 쉬시고 다음 주 FOMC 있는 주간 잘 맞이하시죠. 내일 뵙겠습니다.